이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나 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한테도 다 너 친명이야. 어떤 놈이 당선돼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놈이 아니라니까 전혀. 분석 좀 해. 공부 좀 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판으로 가면서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특히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투표율이 20% 정도니까 나머지 70% 이상은 김두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소위 원로라고 하는 분들도 나와서 지금 여기저기 방송에 나와서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자기가 민주당 원로라고 이야기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죠.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힘껏 뛰게 해줘야지 자꾸 개입하는 게 확장의 길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정봉주 후보를 제치고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선 이것과 관련해서도 대표가 차로 불러서 역전이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후보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판을 전혀 모르는 분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불러다가 이런 분란을 만듭니다. 김민석 후보만 이재명 후보 차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유튜브를 찍은 게 아니고 모든 후보자를 다 불러서 이재명 후보가 함께 대담을 나누는 것이 유튜브로 중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이가 김민석이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석이가 1위가 됐다. 정봉주를 제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봉주가 원외 인사고 이재명 후보보다 나이도 더 많고 팬덤도 옛날에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는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예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 후보 입장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고 해서 껄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투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유인태 씨는 정봉주가 이재명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봉주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더 싫어합니까? 그러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두 다 나이 먹은 놈들을 다 싫어합니까? 그러면 유인태 씨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모두 다 유인태 씨를 싫어합니까? 세상을 바로 보셔야 돼. 꼭 그 말 잘한 척 하면서 나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기망하면 안 됩니다. 김민석 후보가 최고위원회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은 당원들이 김민석이가 더 낫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찍은 것이지 이재명 후보 차로 불러서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후보를 다 불렀다니까요. 모든 후보를 다 불러서 이야기했다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쓸데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의 그 포인트를 유인태 씨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민석 최고위원이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한테 나쁜 겁니까? 총선 때 이분이 상황실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그때 당시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1위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가 밀린 것을 놔두고는 2위로 밀린 것을 두고 정봉주 후보가 껄끄러웠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이걸 마음대로 지명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껄끄러우면 정봉주 후보가 2위로 가는 겁니까? 당원들은 뜻이 없습니까? 당신이 정치할 때 민주당원들은 그렇게 개돼지였습니까? 시킨 대로 했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머리가 없어. 내가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되게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뭔 분석을 안 해. 그러면서 최고위원 후보 누가 되든지 관심 없다. 본인이 관심 없다 그랬어요.
관심도 없으면 말을 안 해야지. 그리고 민주당원들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 저한테 안 들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시사 프로를 대부분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아침에 헛소리 하는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지. 물론 중간에 돌렸어요. 꼴사 나와서. 왜 내가 돌렸느냐? 이분이 모두 다 최고위원 나온 놈이 어떤 놈이 당선되더라도 관심이 없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재명 옆에 바로 옆에 누가 앉는지 그런 관심 없다 하면서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당신이 바로 그놈이 그놈이야. 봐봅시다. 정봉주, 김민석이가 친명입니까? 찐명입니까? 이명박이라 했대. 정봉주 나오면 이명박이가 자꾸 나오네. 김민석이가 찐명입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노무현하고 정몽준이하고 단일화할 때 정몽준이 손잡고 그쪽으로 튀쳐나가가지고 정치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당선, 나중에서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친명입니까? 친명 아니에요. 정봉주가 친명입니까? 이명박하고 정동영이하고 붙었을 때 정동영과 손학규가 당내 경선 붙었을 때 누구 편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봉주가. 손학규 편이었어요. 이재명은 정동영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갈라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너무 친명이죠? 정봉주가 친명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민주당을 누가 지도부로서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보고 지지자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인태 씨는 그놈이 그놈이다. 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친명입니까? 말 좀 더럽게 해서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이 꼬봉입니까? 전현희는 문재인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국민권익위원장이에요. 그럼 문파지. 그러잖아. 한준호 의원. 이재명 대표의 그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수행실장을 했어.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 한준호가. 그렇다고 해서 친명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요. 혁신의 소속 아니에요. 더 미래 소속이에요. 네? 더 좋은 미래 소속이라니까요. 당내에서도 혁신의 쪽이 친명이야. 그런 것도 몰라. 공부 좀 하라니까.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공부 안 해. 그러지 말고. 지금 나온 사람 중에 친명 없어요. 거의. 이현주는 이재명 후보가 불렀죠. 근데 이현주가 지금 5위 안에 들어있습니까? 없잖아요. 민영배 친명이라고 할 수 있죠. 호남 경선 때까지 꼴찌였어요. 근데 어떻게 친명이고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도부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니까. 공부 좀 하라니까. 무식하면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전화를 해. 내가 그러면은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을 분석해 줄게. 그거 하나 분석 못하면서 라디오 나와가지고 킹킹거리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이 양반이 말이야. 내가 당신 명예훼손했다고 생각하냐? 고소해 그러면. 알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나는 친명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놈이 당선돼도 나도 아무 상관없어. 최고위원이 어떤 놈이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 밥그릇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만 팩트는 팩트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분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인 거예요. 예? 지금 무조건 막 입만 열면 그게 바로 국민의힘 애들이 하는 말이야. 이 사람은 국민의힘 소속 사람들하고만 맨날 만나나 봐. 그러니까 최고위원 후보한테도 다 너 친명이야. 어떤 놈이 당선돼도 그놈이 그놈이야. 그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니까 전혀. 분석 좀 해. 공부 좀 하고. 응?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출연료 많이 주니까 그런가?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좀 8.18 전당대회 전까지는 나오지 마. 나와가지고 창피당하잖아요. 지금 친명 아닌 사람한테 다 친명을 하고. 그리고 친명이면 좀 어때? 그게 죄야 그게? 그게 불가촉 천민들입니까? 친명이면? 친명이 뭐가 어때서? 다들 솔직히 친명 못해서 안 따르잖아 당신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가 누가 친명이 있어요? 친명이 없어서 탈이 더구만 내가 보니까. 친명인 후보들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어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조건 당선되면 친명이다. 정봉주가 어떻게 친명이고 김민석이가 친명. 나중에 김민석이는 상황실장 했으니까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무슨 친명이라고 하면 친명인 거지만 말 안 하면 친명 아닌 거예요. 정봉준파야. 예? 정봉주 손학규파고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냔 말이야.
하여튼 당신이 하는 일이 좀 밥맛 떨어져서 내가 아침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이렇게 공중파에 나와서 뭐 유튜브는 괜찮아. 유튜브는 뭐 당신 마음대로 해. 공중파에 나와서 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 주시라. 그래서 내가 최고위원들 분석해 드렸죠. 앞으로 이걸 외우세요. 그래서 전현희는 친명 아니구나. 이것 정도는 알아야지. 문재인 사람이잖아. 정확히 이렇게 좀 보고 가세요. 보고 좀. 응? 지금 친명 다 떨어지게 생겼다고만 양반이 거기다가 쓰잘데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 그리고 최병 특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가 이러다가는 이승만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3번까지 갈 수도 있다. 예, 지금 20번 거의 19번 20번 막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정말 이게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심을 경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라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 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의 거부이자 독재 선언과도 같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민심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가 실정되고 대결과 대립이 격화되었다고 우려합니다. 그 우려에 저도 동의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난 100일간 국회는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은 묻지마 반대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하고 국회는 다시 재의결하지만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 모두가 답답하실 것입니다. 양비론적인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됐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은 명료합니다. 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의 단독 과반 의석이라는 총선 결과와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입니다. 단적인 예가 거부권 행사 횟수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합쳐도 16번인데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까지 거부하면 21번의 거부권 행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조금 있으면 이승만의 43번을 넘길 태세입니다. 다수결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럴 거면 선거는 왜 하고 국회는 왜 있습니까? 여당이라도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용을 제어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권력 눈치만 보면서 용산의 심기경호만 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이건 개혁 법안이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건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니 타협이니 협치니 하는 것들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실은 적극 나서야 할 사안 아니냐. 국민의힘이 보수당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를 할 텐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표 최혜병 특검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발의를 해라. 그래서 바로 수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당대표 당선되려고 스펙트럼을 좀 넓혀가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자기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최혜병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으로 갈 것이고 그것을 한동훈이가 발의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발의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걸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살짝 한동훈과 윤석열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다 다시 손을 잡게 되는 우리는 형제 아니가 우리는 검사에 동일체 해가지고 다 다시 손을 잡게 되는데 중간중간 삐걱일 수는 있겠다. 그래서 최혜병 특검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혜병 특검이 조속히 제정이 돼서 특검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젊은이가 순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놈이 막았는지 년이 막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확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7070 전화를 한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그러니까 말 못해요 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야 할 사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상관의 잘못된 지시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수사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걸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거부하고 있고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가 맞다면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보수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의 진실 은폐로 일관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하는 건 이율 배반입니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입니다. 약속 대련이라도 하듯 미리 답을 짜맞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와 황제 수사를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의 공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벌써 순직 1년이 넘었는데도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결국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우리 국민께서는 특검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 뜻을 받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곧 다시 발의할 것입니다.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는 그동안 드러난 범죄 혐의들도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이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특검법을 정쟁용이라고 폄훼하던데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 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뜻에 반한 묻지마 거부가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